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오늘도 말씀해주신 세 가지 주요 이슈 가지고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유류비 관련한 내용입니다. 바로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Biden says he's considering gas tax holiday as admin targets July 4 announcement. 이번에 7월 4일에 연설을 앞두고 바이든이 유류세 관련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기름값 상승에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름에 매기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이번 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면세를 결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제니퍼 그랜홈 미국의 에너지 장관도 새로운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면세에 관련해서 분명 대통령이 평가하는 것 중 하나라며 많은 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국의 주지사들이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면세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나타내줬는데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기름값을 잡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족한 공급이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사우디를 방문해서 증산을 할 것으로 요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국 전쟁 때 만들었던 국방 물자 조달법을 가동시켜서 미국의 정유사의 생산과 공급을 정부가 통제하는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주요 정유사의 서한을 보내서 정부의 움직임이 이러할 것이니까 앞으로도 협조해달라고 압박을 넣기도 했는데요. 이 정유사의 이윤율을 10%를 넘을 때 그 초과 이익에 징벌적인 세금 21%를 추가로 물리는 법안까지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일정이 유류비 면제를 해주는 이런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좀 타격을 줄지 그리고 영향을 미칠지에 관련해서도 의견이 함께 나왔는데 이 소비자의 체감 효과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의 체감 효과는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의 유류세는 갤런당 18.4센트, 3.8리터에 해당하는 1갤런 값이 미국 평균 $5를 넘어선 상황에서 연방 유류세 18.4센트를 면제해주겠다는 건데요. 기름값의 3.7%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미지수라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각 주가 별도로 부과하는 갤런당 평균 31센트의 추가 유류세도 면제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미국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기름값 인상의 고통을 감안해서 기름을 살 때 매기는 연방정부 유류세를 면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번에 사실상 그렇다고 말을 하게 된 거고요. 이 발표는 이번 주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거의 확정이 났다고 볼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이러한 발언을 내놨을 때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코멘트를 날렸는데요. 연휴를 맞아서 이번에 방문을 한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강조한 만큼 이번 정책이 어떤 향방을 걷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기사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독일에서 석탄 발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인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The situation is serious. Germany plans to fire up coal plants as Russia throttles gas supplies. 러시아와 독일 간의 이런 천연가스 공급 문제 때문에 독일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기사 살펴보시면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량 대폭 축소에 따라 석탄 발전을 다시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가동이 중단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천연가스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에너지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독일 측에서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는데요. 러시아가 서방 국가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대폭 줄이면서 이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이달 15일 자국과 독일을 연결하는 이 발트해 관통 가스관의 가스 공급량을 60%가량 줄이겠다고 나선 바 있는데 이에 타격을 받으면서 독일 쪽에서 다른 스텝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독일이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축소에 대응을 해서 석탄 의존도를 높이는 이 에너지 긴급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차원에서 석탄 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밝히게 된 거고요. 또 가동하지 않은 채 예비 전력원으로 남겨뒀던 석탄 화력 발전소들을 재가동하고 또 기업을 대상으로 가스를 판매하는 경매 시스템을 실시해서 이 천연가스 소비를 줄여 나가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계속해서 갈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시적인 조치라는 점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도 2024년 3월까지 시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재 독일의 천연가스 비축량은 총 저장 능력의 56% 수준이라고 하베크 부총리는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천연가스를 줄여나가고 석탄의 비중을 늘린다면 또 이러한 우려감이 표명될 수 있겠는데요. 탈탄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전환을 했었는데 이 탈원전 기조의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사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석탄 화력 발전이란 카드까지 꺼내드는 상황인데도 이 독일은 탈원전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독일의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는 오래전에 결정된 상황이라면서 예정대로 이 탈원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올해 말로 설정이 됐던 원전 가동기한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 연료봉을 확보해야 하는데 거기에만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숄츠 총리의 설명인데요. 이 가동기한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1년에서 2년가량 늘릴 수 있다면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지만 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탈원전 그리고 탈탄소와 관련해서 이 정책 기조가 변하는 것인가 이런 우려감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축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식과 채권의 6대4 법칙 관련한 보도 내용인데요. 마켓워치 보도 내용입니다. Stocks are still too expensive and rising rates may shock financial system, Seth Klarman warns. 바로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투자에 있어 저명한 세스 클라만이 주식시장이 많이 미끄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격이 높다고 주장한 가운데 마켓워치는 또 주식의 60%, 채권의 40%의 자산을 투자하는 전통적인 투자 배분 포트폴리오가 성립하는 시기가 다시 찾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6대4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경제가 악화를 하거나 금융시장의 붕괴로 위험자산인 주식이 흔들릴 때 채권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입니다. 하지만 마켓워치는 최근까지는 6대4 법칙이 활용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채권 수익률이 더 떨어질 여지가 없어지면서 6대4 법칙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제기가 되기 시작했고 또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6대4 법칙은 마이너스 17%가량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2007년에서 2009년 당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좋지 않은 수익률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최근 주식과 채권 모두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6대4 법칙을 다시 한번 볼 만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누스 핸더슨의 애덤 해츠 포트폴리오 전략 헤드도 현 시점에서 6대4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식을 고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가치주와 성장주에 초점을 맞추라는 발언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